2025년 동아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된 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고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는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전면적으로 침공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한미동맹에 따른 의무, 북한이라는 변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그리고 내부 여론이라는 복합적인 요소 속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단순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만 전쟁 발발 시 한국의 대응 시나리오를 군사, 외교, 경제, 정치의 4가지 축으로 나눠서 총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어떻게 벌어질까? 우선 전쟁이 어떻게 시작될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만 주변에 수시로 전투기를 띄우고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해 실전 같은 군사훈련을 벌여왔습니다. 대만을 겨냥한 미사일, 상륙훈련, 사이버전 연습까지 이어지며 사실상 전쟁의 리허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4년 말 기준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제정세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그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만 총통선거 이후 독립 지향 성향이 강화되면서 중국 내부 강경파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 작전은 공군 및 해군의 전격적인 동시 공격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초기에는 대만 공군 기지와 통신시설, 레이더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하고 이어 해상 상륙 및 내륙 침투 작전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상륙전 양상이 예상됩니다. 그 순간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선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 한국의 입장은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안보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의 억제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 개입을 선언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 일부가 동원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선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조상 미국은 한국과의 협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을 외부 전장에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정치적 군사적 설득을 통해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해진다면 한국은 결국 모종의 방식으로 대만 방어에 간접 혹은 제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작전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주한미군 기지의 병참 지원 확대, 또는 UN 차원의 다국적 군사작전 참여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북한의 움직임. 남북관계는 안전할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변수는 바로 북한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형식적으로는 동맹이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비공식 공조관계에 가깝습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 방어에 집중하는 틈을 타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전방부대 기습, 해상 교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한반도 내 긴장을 높이는 다양한 군사행동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위기 국면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도발을 선택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이 대만 해협 사태로 인해 일부 병력이나 자원을 다른 방향으로 분산하게 될 경우 북한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대만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과의 접경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4. 한국의 군사력.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한국군은 동북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지상군, 세계 기동함대를 갖춘 해군, 최첨단 전투기로 구성된 공군, 여기에 더해 2020년대 중반부터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실전 배치가 시작되며 한국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보유한 세계 10여 개의 국가 중 하나가 됩니다. F-35A 스텔스기와 함께 보라매가 실전에 투입될 경우 한국 공군은 전방위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되며 만약의 사태의 대만 근해 작전이나 일본 방어 작전 등에도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시에 가장 필요한 건 결단력과 정치적 통합입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져도 국가의 입장이 분열된다면 작전 수행력은 반감됩니다. 5.
경제 타격 중국과의 무역, 그 치명적인 의존, 한국이 대만 침공 사태에 대응함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민감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경제입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입의 1위 국가가 중국일 정도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전체의 20% 안팎을 차지했고 반도체, 석유화학, 기계류 등 주요 산업이 대부분 중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만약 한국이 미국과 함께 대만 편에 서서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과 대립하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 보복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사드 사태 때 이미 한국은 이를 경험했습니다. 관광객 중단, K 콘텐츠 규제, 유통 제재 등 다양한 방식의 압박이 가해졌고 그 충격은 몇 년간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정교한 경제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장비 수입 제한, 희토류 공급 중단, 한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복합적인 방식으로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는 국내 제조업과 고용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군사외교적 결단뿐 아니라 경제, 생존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6. 외교적 딜레마, 동맹 그리고 이웃. 한국 외교의 딜레마는 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이웃이다. 미국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북한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향력자입니다. 이 두 나라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명확한 편을 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즉, 어느 쪽에도 확실히 기울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만 침공과 같은 명확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중립이라는 말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미국은 분명히 한국에 함께하자고 요청할 것이고 중국은 중립을 지켜라거나 함께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대한 외교적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7. 국민 여론.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국민 여론입니다. 한국 국민 대다수는 한반도 외부의 전쟁 개입에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휴전선 아래에서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과 마주하고 있고 한국 전쟁의 기억 또한 집단 기억 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대만을 위한 군사적 개입 혹은 주한미군의 대만 파병 지원 등에 대해 국내에서는 분명히 그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반발이 클 것입니다. 특히 전쟁이 길어지고 경제 제재나 무역 피해가 현실화된다면 그 여론은 정부를 압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결국 외교안보 라인뿐 아니라 여론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정치력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8. 세 가지 시나리오. 한국의 선택은?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중립 유지 및 인도적 지원. 한국은 군사적 개입 없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을 제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동맹도 명시적으로는 이탈하지 않습니다. 가장 보수적이지만 중국의 압박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우선, 간접 군사 지원, 정보 제공, 작전 계획 공유, 주한미군 기지 내 물자 이동 허용 등의 형태로 한국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미국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미국과의 신뢰를 유지하되 국내 여론과 중국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면 참여. 한국군 또는 주한미군 일부가 대만 해협 또는 주변 작전에 직접 참여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한미동맹을 가장 강하게 실현하지만 북한의 도발 위험, 국내 혼란, 중국의 전면 보복 가능성까지 모두 감수해야 하는 고위험 전략입니다. 9점. 결론. 한국의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시작된다면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국제 정치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군사력, 외교 관계, 경제적 타격, 국민 여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결단을 요구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에게는 준비할 시간도 선택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국가 전략과 국민의 단합된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상 마무리 멘트 시청자에게 질문.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개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립을 유지해야 할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정보와 분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